장자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자는 도가사상의 3단계입니다. 자, 처음에 도가사상이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 도가사상은 어, 그 도가상의 선구자는 어, 은자들, 은자. 그 은자들 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도가사상이 이제 시작될 때는 일단 양주로부터 시작인데 그 양주는 이제 그야말로 도가사상 이제 1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가사상 2단계로서 노자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도가사상의 3단계로서 장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철학사의 발전 과정에 있었어도 장자가 차지한 위치도 있고 도가사상, 도가철학의 발전 단계에서도 이제 장자의 위치가 있는데 중국 철학의 발전 단계에서 있던 장자의 위치 그리고 이제 도가사상의 입장에서의 어떤 장자의 위치에 있어서는 어떤 그 도가사상에 있어서는 도가사상의 3단계 도가사상의 이제 결정기 도가사상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장자와 장자 노자에 대해서도 그 노자와 노자 그러니까 노자라는 인물과 노자라는 문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가상이 도가상, 도가철학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떤 장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장자라는 인물과 장자라는 문헌이 어떠냐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을 우리가 검토해 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정기는 분명치 않은데 사마천의 사기에 그에 관한 기록이 있다. 장자의 정기가 분명치 않다. 그러니까 앞에 노자에 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심지어 그 노자의 노자라는 인물의 실존성에 대해서 참 분명한지 실제 실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라는 또 책의 또 저자 문제도 좀 토론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노자는 세상으로 이거 참 이게 상당히 저설적인 인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런 저설적인 측면을 실제로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특히 어떤 도교에서 또 노자를 받들기 때문에 지금도 종교적으로 그, 노자를 숭배하는 사람은 당연히 노자의 실존성을 믿고 또 역시 숭배도 하고 있죠.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각자의 어떤 견해에 따라서는 노자의 실존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때까지 쭉 그런 것이 오히려 또 기존에 있던 학술로는 이때까지는 또 노자의 실존성을 믿는 쪽이 이제 많았지만은 요즘 좀 약간 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노자의 실존성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중국 철학 사가인 풍요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노자라는 어떤 저자에 대해서 또 노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참 불무하다는 그런 이제 견해를 냈었죠.
그리고 이제 노자라는 인물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그리고 노자라는 책의 저자도 그 말하자면 어떤 흔히 거론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또 믿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의 전국시대에 어떤 사람이, 물론 노자는 문을 읽기 때문에 저자는 있다 했죠. 어떤 사람이 이제는 당시까지의 도가적 학설을 모아서 만든 책이다 하는 그런 견해를 펼치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한 사람, 특정 인물로서의 노자라는 데 대해서 이제 많은 어떤 의심을 표하는 경우가 많고, 본 강의에서도 그런 학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자에 관해서는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이제 그 실존 인물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장자의 경우에도 사마천의 사기에 장자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도 그렇고, 아니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장자는 실존 인물이 있다라고 이제 좀 이제 이제 이야기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노자에 관한 기록도 사기 있고 장자에 관한 기록도 사기 있지만은 노자의 실존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많지만 장자에 대해서는 좀 상당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믿을 수 있다. 아니 또 실존하는 장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 강의에서도 뭐 장자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실존성을 우리 인정하는 그, 그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장자라는 문어로서의 장자에 대해서는 곧 이야기 하겠지만, 그건 또 약간 또 이제 별개의 문제고, 일단은 어떤 장자의 실존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정하고 오고, 일단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데는 우리 이때까지 이야기되는 장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을 사기에 따르면 장자는 송나라 몽성 사람으로서 이름은 주이고 자는 자유라는 것, 그리고 일찍이 칠언리 노릇을 한 적도 있으며 양해왕과 제순왕의 동시대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장자는 송나라, 여기서 말하는 송나라는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송나라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고려일 때 중국은 송나라였습니다. 그 송나라가 아니고 이내 춘추 전국시대 지방 제국으로서의 송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송나라가 이제 나중에는 전국시대에 가서는 나중에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죠. 그러니까 전국시대는 일곱 나라로 춘추시대 때 아주 많았던 작은 나라들이 아주 많았던 것이 전국시대에는 일곱 나라의 큰 나라로 이렇게 합병이 됩니다. 나중에 일곱 나라로 나게 됩니다. 전국 칠웅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통일한 나라가 진시황의 진나라죠. 그래, 어쨌든 간에, 이제, 송나라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흡수돼 버리는데, 이제는 이제 장자가 송나라 때 송나라 때가 아니라, 송나라의 사람, 송나라의 사람이라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때는 아직 송나라가 망하기 전이죠. 그 송나라의 몽성 사람이다. 그래요.
몽 지역 사람이다. 이게 몽, 여기, 몽 지역 사람들한테. 성은, 뭐,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냥 어떤 그 방어를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 내부에는 어떤 이제 거주하는 지역이 있고, 이제 외부에 방어 시설로서 이제 산, 이제 그, 어, 그, 것이 있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성이라 하는데, 그 성은 그 방어벽이 있는 어떤 하나의 거주지가 되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에서는 중국에서는 성이란 말이 그 도시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 시자 왜 시장할 적에 그 시자를 이제 쓰고 우리가 마켓으로 시장 시도 되고 우리가 뭐 부산시, 서울시 할 때는 그 시자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시는 뭐 도시로서의 시도 되고 우리가 오늘 마켓으로서의 이제 시로도 이제 쓰죠. 옛날에는 이제 그게 일단 마켓의 의미가 되어 있는 이제 그 지역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거주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양쪽이 서로 어떤 관련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된 것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오늘날 성시 두 글자 붙여서 성시가 또 평시 그다음에 오늘 시리 도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의미로는 오늘날엔 큰 건물 빌딩 큰 건물을 또 중국에서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성,图书城 해가지고图书城잠깐만 도수청이라는 발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도서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 작은 서점이 아닌 중국에서는 작은 서점을 그대로 우리 한자 그대로 서점, 수店해가지고 서점 그대로 이렇게 근데 그런 서점이 큰 어떤 건물에 해가지고 있는 그런 서점을 갖다가 도서성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 도시도 성이고 큰 건물도 성이고 막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몽성이라 하는 것은 몽이라는 지역이고 성은 어떤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죠. 몽성 사람으로서 이름은 주이고 그러니까 성은 장이고 이름은 주인데 성에다 그 자자를 붙여서 그러니까 장시성 가진 선생님 장자로 존칭한다는 이야기죠. 공구를 공자라고 하듯이 장주를 장자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존칭에서 장자 그리고 본명은 장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자유다. 그 자는 성년이 되면 본명 외에 또 별도로 호칭이 되는 것이죠. 공자의 경우에는 자가 중리죠. 여기 장자, 장주는 자가 자유였다는 말. 자는 자유라는 것. 그리고 일찍이 칠언니 노릇을 한 적도 있으며 칠언니. 여기서 칠이라는 것은 꽃칠자. 여기 온나무, 여기 가로 안에 온나무. 그 몽택이라는 연못지대 온나무 숲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온나무. 그러니까 칠원, 우리가 많은 꽃이나 나무가 많은 그런 곳을 원이라 이렇게. 그 칠원, 그 온나무가 많은 그런 어떤, 그 지역, 그런 어떤, 온나무의 그런 나무가 많은 지역, 온나무의 수목이 많은 지역, 칠원이라죠. 거기에 관리,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몽지역의 어떤 몽택이라는 연못지대에 있는 그 온나무숲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리가 큰 벼슬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전에 그, 그 시대의 경제 문제로 봐가지고는 뭐 오늘날 이제 경제적 상황을 보니까 그 시대의 경제적인 그런 측면을 봐서는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칠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온나무인데 온나무에서 요즘은 이 페인트 같은 어떤 어, 도료를 갖다가 좀 화학적으로 합성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 이전에는 좀 천연 도료를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검은색을 얻을 때 온나무에서 이제 추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나무 칠자는 그 때문에 금따, 블랙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금을 칠, 금따칠, 금따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나무 칠이기도 하고 금따칠, 금을 칠이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보드, 영어로 블랙보드 있죠. 그것을 우리 번역해서 블랙 해당되는 것을 칠이라 하고 보드 해당되는 것을 이제 판이라 해가지고 칠판, 오늘 칠판이라고 썼죠. 칠판이라 하다가 한때 또 흑판이라 하다가 요즘 다시 또 칠판이라 말도 많이 쓰는데 그래 블랙보드란 말이죠. 그래 금따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그때 이 금을 칠에다가 또 금을 흑까지 보태가지고 칠흑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아주 어두운 것을 갖다가 칠흑 같은 어둠이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 이전에는 또 나름대로 그 시대의 경제로 봐가지고는 또 온나무가 또 하나의 그 당시에 또 경제적으로 한 나라에 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으로는 참 수용 어렵겠지만 그 시대는 또 뭐 또 높았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그런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뭐 그런 이제 지위인지는 참으로 알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고관 대작은 아니고 좀 학업 관리 아무래도 학업 관리에 속하지 않았나 학업 관리 정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찍 칠운이 노릇을 한 적도 있으며 양해왕 즉 위해왕인데 우리가 맹자라는 책을 보면은 맹자가 제일 처음에 맹자는 그 양해왕 편이 있습니다. 맹자하고 양해왕이 어떤 대화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양해왕과 대화하는 내용이 많은 것을 갖다가 그 챕터를 뭐 양해왕편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 당시에 말하자면 양나라의 해왕이라는 얘기죠. 이 해자는 시호라 해서 어떤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행적을 평가해서 이제 붙이는 그 호칭을 시호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뭐 태종 태세 문단세 할 적에 그, 그 태조, 정종, 태정종, 태종, 세종 뭐 이런 그것도 시호 그러니까 이런 호칭도 시호고 우리나라 충무공 이순신처럼 그런 충무공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식의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이런 임금에 대한 그런 호칭도 시호고 충무공 같은 그런 벼슬 한 사람에 대해서 붙이는 그런 호칭도 시호고 그렇습니다. 시호는 어떤 그 당사자가 죽고 나서 그 사람의 행적을 평가해서 붙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해왕 할 때 이 해자는 사람의 이 임금의 시호인데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는 당사자는 몰랐던 것이죠. 죽고 나서 붙인 것이죠. 근데 양나라 해왕이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즉 위해왕이라는데 그러니까 양나라 그 당시에 원래는 통상 위나라거든요. 위나라를 일명 양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그 대량이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옮겨서 일명 큰대자 이 큰대자에다가 이게 그 대들보 양자 해가지고 그 대량이라는 지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일명 양나라라 그래가지고 위해왕 또는 양해왕이라고 문헌에 따라서는 위해왕이라 적히고 또 문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양해왕이라 적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중 우리나라 고려 때에 그 당시 중국이 이제 송나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여기도 보면 좀 약간 그거 여기 그 양나라 양나라도 좀 약간 어떤 뭐랄까 어, 거기 좀 훗날과 좀 그 관련이 좀 있기도 하죠. 뭐꼭 여기 이제는 좀 아무리 인근 지역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고 한데 그거 훗날에 우리나라 고려 때 그 송나라의 수도가 개봉이라는 곳인데 오늘날 그대로 개봉이라고 그러죠. 개봉이라는 한강 포청천이 예, 탄광을 했던 드라마 한강 포청천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 그 지역이 그 말하자면 이전에 여기에 위나라가 어, 그 대량으로 수도를 옮겼다 한데 그 대량이 훗날에 이제는 훗날 고려 때 송나라의 이제 수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명칭이 그좀 인접한 지역에서 좀 관련이 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양해왕과 제선왕은 또 이제 제나라 산동성, 뭐, 그, 그, 요즘 있던 산동성 지역. 그러니까 이제는 지리적으로 옛날에 저기 뭐 산동반도의 그 나라, 제나라. 그 제나라의 선왕, 선자도 어쨌든 쉬운데 제나라의 선왕. 그러니까 맹자가 양희왕 만나러 가 양희왕과 뭐 대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짜 제나라가 가서 제선왕과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내용이 맹자라는 책에 이제 기록되어서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희왕과 제선왕과 동시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맹자와도 동시대인이었다. 근데 양희왕 그 춘머리 양희왕 편 춘머리에 양희왕이 맹자에 돼가지고 그래 아이고 그 어르신께서 수 부른 천리에 뭐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아주 영감님 어르신 이런 의미인데 뭐 영감님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시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을 봐가지고 그때는 맹자가 나이가 많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자는 아무래도 맹자보다는 나이가 좀 적었을 수도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참 불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그 시대에 어떤 비슷한 시기에 살았다 그러면 맹자가 장자에 대해서 언급도 했을 수도 있고 장자가 맹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참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기에 따르면 이런 그는 장자는 대략 BC 369년에 출생하여 BC 298년에서 BC 286년 오늘날 어떤 학자들이 추정해요. S 그런 것이 추정했어요. 298년에서 280년 이 사이에 정확하지 않고 이 사이에 작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야기입니다. 추정입니다. 자, 장자라면서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습니다. 좀 선명 깔끔하게 그렸다. 자, 이건 중국에서 발행한 장자 기념우표입니다. 장자 기념우표. 여기에 밑에 보면 장자인데 요 글자, 요 장자는 우리가 쓰는 이 장자, 여기 이 장자가 본래 글자인데
이는 중국에 있어서는 오늘날 중국의 어떤 중국식 그 약자인 간체자로 쓴 이 장자입니다. 장자. 요 여기에 이 장자를 그 원래 이 이제 글자인데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원래 글자를 갖다가 좀 번잡하게 썼다 해가지고 번체자라 하고 여기 약자를 갖다 간단하게 써가지고 간체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글자 이런 어떤 원래의 그 글자고 중국에서 번체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홍콩 뭐 이런 지역에서는 이 번체자 중국 그 교육에서는 대륙에서는 단체자 이 글자를 쓰기 때문에 장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고대 사상가 장자 이렇게 표기를 중국에서 발행한 장자 기념우표입니다. 또 그 주장, 장자의 주장은 노자의 주장과 상통하며 10여 편으로 구성된 저서 장자를 남겼다. 장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장자라는 인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장자라는 문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맹자도 맹자라는 인물, 맹자라는 그 문헌, 노자도 노자라는 인물, 그, 노자라는 문헌, 그리고 그 공자 시대 바로 다음에 활동했던 묵자도 그렇습니다. 묵자라는 인물, 묵자라는 책, 나중에 순자라는 인물, 순자라는 책, 뭐 이런 등등, 뭐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였죠. 그리고 이 장자가 노자의 주장과 상통하다. 했으니까 노자 장자라고 했으니까 도가 사상의 계열로 이렇게 쭉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저서 내용은 그러니까 장자란 문헌의 그 저서 내용은 대부분이 우원이며 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원 그리고 우화 이소부와 이런 그 알죠? 테이블. 그러니까 그 우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다른 문헌 형식과도 다른 문헌 형식과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어떤 하나의 어떤 철학서, 사상서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참 찾아보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참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이게 이제 도가 계통 중에서도 노자는 이 문헌이 이제 그 저자가 아주 어떤 철학 사성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장자라는 책은 참 특이한 형태로 우화 형태로 했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우화 형식, 그러니까 우언 형식을 빌어서 그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 어떤 그 사상 내용을 참 은유적으로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재밌는 이야기책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책이면서도 그 안에 깊은 어떤 철학적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참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참 철학 사상서가 그런 형식으로 쓰인 것은 다른 예로는 참 찾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징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공자의 무리를 비판하고 노자의 학술을 밝혔다고 한다. 공자의 무리를 비판한다는 것은 육아사상을 비판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자의 학술을 밝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장자, 노자가 도가에 있어서 노자가 장자의 앞이라 생각해서, 노자 다음에 이제 장자가 온다 생각해서, 그 장자가, 아, 그 앞의 도가의 그 앞의 어떤 사상가, 아, 노가의 앞의 사상가인 노자의 학술을 밝혔다. 이어받았다. 이어받아서 밝혔다고 한다 하는 이제 그 취지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나라 위왕, 그러니까 아까 뭐 이야기할 때 다른 나라 뭐 이야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중국의 그때 중시전국 시대에 남쪽에 이 초나라라고 있습니다. 남쪽에 초나라. 지금의 중국의 호북성, 호남성 이런 지역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초나라 위왕이 청금을 보내, 아주 많은 돈을 모아야 돼. 청금을 보내 그를 재상으로 초빙을 했지만, 그러니까 재상이라 하는 것은 이제 임금 바로 앞에 바로 앞에가 임금 바로 미치고 그 신하들 중에 제일 높고, 그러니까 1인 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조선시대를 지냈던 정성 중에서 최고 영의정, 영의정급, 요즘 지금 국무총리급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그를 재상으로 초빙을 했지만, 그러니까 너 그거 싫다. 희생으로서의 소위 비유를 들어 거절했다는 내용이 말미에 나온다. 희생이란 말, 한자로 희생은 그 양쪽에 소자가 되어 있고, 여기에 희자의 위에는 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사에 제물로 바치는데, 그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희생, 영어로 빅텀. 그 희생이라 그랬는데, 그 희생을 주로 옛날에 소나 양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는 바치기 때문에, 한자에 이제 그런 글자 그 의미가 여기에 희생이라는 글자 안에 그런 글자 요소가 담겨가 있다는 그 이야기죠. 이렇게 썼지만은 또 그 희생이라 하는 것은 한자는 이렇게 이제 소와 양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지만은 폭넓게 해가지고 다른 짐승을 이제 제물로 바칠 때도 글자는 이렇게 쓰고, 오늘날 비유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 이제 손해를 볼 때 그런 것을 희생이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할 때 그 한자를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제물로 바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생으로서의 소의 비유를 들어 거절했다는 내용이 말미에 나온다. 그 희생으로 바치는 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럴 때 소 중에서도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그런 소하고 다르게 또 제사의 희생으로 바쳐지는 소는, 야, 니 이제는 희생으로 바쳐진다. 이래 해가지고 이제 활동 안에 이제 또 대접을 잘해준다 이야기입니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대접을 잘해줘가지고 좋은 먹이를 주고 해가지고 거기 갈 때까지 대접을 잘해가지고 이게 장식된 어떤 천을 덮어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꾸미준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죠. 그 죽을 건데 대접 잘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희생으로 소위 비유를 듣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재상이라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참 임금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자리이지만은, 그러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그 어떻게 하다 보면 정치적인 그야말로 오늘날 흐리숨 희생양, 그 희생양 할 때 희생 다음에 또 양양자 양, 그 램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램. 그 희생양, 그야말로 그 참 그 희생이 정치적 희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 전부 다 서로 그 남을 끌어내리거나 죽이거나 해가지고 또 그 자신이 그 위에 올라서고 하려는 어떤 그런 정치투쟁이 동서가 오늘 통해서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상의 자리를 얻었다 한들 또 정적들에 의해 가지고 언제 또 뭐 모함을 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밀려날지 안 그러면 죽을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비유컨대 희생으로서의 그러니까 참 이게 좋은 먹이를 먹고 아주 장식의 어떤 그런 천에 덮여서 그렇게 가지만은 죽으러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큰 벼슬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치적 소용돌이 휘말리고 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희생으로 소위 뷰를 들어서 거절했던 내용이 와. 거절했다는 내용이 말미에 나온다.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초나라 유양이 보낸 그 사자가 이렇게 이제 장자한테 오니까 그 장자가 당신은 그것을 아느냐? 그 희생으로 끌려가는 소를 아느냐? 언젠가는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희생으로 끌려가는 소는 곧 죽는다. 곧 죽는다. 그럼 재상이 되어야 또 소가 그 죽는 것처럼 곧 죽을지, 또 안 그래도 곧 안 죽더라도 언젠가 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자리가 아니냐. 차라리 진흙탕에서 자유롭게 뒹구는 돼지가 되겠다. 진흙탕에서 자유롭게 뒹구는 돼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절했다는 내용이 말미에 나온다. 자, 여기 여러분들 그 연상이 되었던 그 사상이 없습니까? 양주. 그러니까 내 몸에 털 하나 뽑아서 천하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 몸에 털을 뽑아서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다. 괜히 이 세상 일에 개입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세상 일이 났었냐. 털 하나만큼도 세상에 관여됐겠다. 그 정신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거슬러 쫙 올라가면 은자 있죠. 그 허유, 소부 있죠. 요임금이 천하를 맡아 하니까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 해가지고 귀를 씻었다. 그 유가. 그러니까 소부가 또는 소부라 하기도 하는데 소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뭡니까 그 소를 이 물을 먹이려 하다가 그러니까 허유가 요임금이 더러운 천하를 맡아라 했던 더러운 소리를 들은 더러운 더러운 소리를 들은 더러운 기를 씻은 더러운 물을 자신의 소에게 먹이지 않겠다 해가지고 삼류로 소를 끌고 가죠. 그 취지죠, 그 취지. 네, 그 취지. 네, 그러니까 허유와 소보, 소부 또는 소보. 그러니까 허유와 소보 이야기와 같은 것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양주의 그 사상, 그리고 또 노자에서 나오는 그런 가지 사상. 그 연장선상에 이제는 장자의 태도가 그와 관련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는 맹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앞에 맹자 양의왕 그리고 맹자 양의왕 대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맹자가 양의왕하고도 이제 대화를 했고 재선왕과도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자가 맹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 하니까 역시 아까 이야기한 양의왕, 재선왕 그 시대
사람이었다. 그리고 명가의 사상가인 해시의 친구였다는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해시하고 장자가 친구인데, 그러니까, 명가 다음에 이제는 이게 이치상으로 명가 다음에 이제 노자가 참 본다 볼 수 있는데, 철학 발전사 과정으로 가가지고는 명가 다음에 참 노자가 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명가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해시와 장자가 친구라면 장자가 그럼 노자 앞에 있냐?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또 여전히 또 세상 사람들은 노자 다음에 장자 이런 것을 또 뒤집었어. 장자 다음에 노자라고 또 하기도 참 곤란한, 그렇게 하기도 곤란한 정도로 이 시대의 사상의 시대 순환을 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문헌으로서의 장자는 본명이 장주인 위 철학자 장자의 저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그 모두가 그가 쓴 그러니까 이라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장주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또 문헌으로서의 장자가 있는데 문헌으로서의 장자는 여기 장주가 쓰느냐? 그참 그게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노자라는 사람과 노자라는 책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장자와 인물 장자와 문은 장자 또 어떤 관계 있느냐? 그런데 노자라는 인물과 노자라는 책의 관련성하고는 조금 다르게, 아니 많이 다르게 장자와 장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물 장자와 문헌 장자의 경우에는 좀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문헌 장자는 인물 장자가 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노자의 경우보다는 더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죠. 가능성이 더 높고, 실제로는 전통적으로는 노자든 장자든 전부 다 노자는 책 노자의 저자, 장자는 책 장자의 저자라고 이전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인물 노자와 아니지, 인물 노자와 인물 노자 문헌 노자의 관계를 이제 의심을 하고, 인물 장자와 문헌 장자의 관계도 노자의 경우만큼은 의심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전폭적으로 또 그렇다고는 또 보지 않는다. 자, 어떤 경우냐? 말하자면 일단은 문헌 장자는 인물 장자, 즉 장주의 이제 저술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그 내용 모두가 장자, 즉 장주가 쓴 것은 아니다 라고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의미냐 봅시다. 장자는 도가의 여러 글을 모은 것이다. 그런데 그 앞부분은 장주가 썼다. 그런데 뒤에는 장주의 후학들이 썼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글이 모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자라는 문헌은 4편, 7편, 외편, 15편, 잡편, 11편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부분 나누어져 있는데, 이 세 부분은 문장의 특징으로 보아 서해진 시기가 서로 다르며, 그 중에서 4편이 시기적으로 빠르고 이 4편이 장자의 직접 저술인 것으로 여겨지며, 외편과 잡편은 그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그 제자들이나 후학들이 쓴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자 중에서 장자, 즉 장주의 사상을 알려면 내편을 기본적인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전 사람들은 뭐 내편, 외편, 좌편 전부 다 그 장주가 쓴 것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날에 좀 합리적으로 이제 분석한 학자들은 이제 내편은 장주가 썼지만은 외편, 좌편은 그 제자나 후학들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편, 좌편은 그 장주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런 종류의 그 글을 그 제자나 후학들이 이제 썼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전혀 장주의 사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장주의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쓰여진 글이죠. 그리고 또 그 부분에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주, 그 제자가 그 장주의 어떤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내용을, 뭐 그대로 적거나, 또는 좀 각색해서 적거나, 그래, 거기다 좀 자신의 사상을 좀 보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 장자의 그 사상과 장자의 사상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조금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큰 거리가 없이 그 취지의 범위 속에, 즉 장주의 사상 취지의 범위 속에 뭐 있는 것이다 라고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순수한 장주의 사상을 알려면 이제 내편을 기본적인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 그중 인간세와 그 여러 편명이 있는데 이것도 편명도 참 특징적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논어나 뭐 맹자도 또뭐 맹자 같은 게뭐 논어 하기편, 위정편 또 이런 식으로 그때 있고 뭐 맹자는 또 뭐 양양편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되는데 그 노자는 또 뭐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장자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어떤 이제는 그 취지를 한 단어로 요약해서 이렇게 또 표시를 한 것이죠. 그중 인간세와 양생주 등, 하여튼, 그 밑에도 예를 들어놨는데, 뭐, 여기 내가 다 지금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다 거론한 것은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예컨대, 그 중에 인간세와 양생주는 장자 사상 발전의 전기 작품이다. 그리고 음제왕과 덕충부는 장자 사상이 더욱 성숙되어가는 과정의 작품이며 대종사, 제물론, 소요유는 장자 사상 성숙기의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장자 사상의 개인으로 장주 개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발전 과정 속에서 일생의 발전 과정 속에서 또 이게 나누어서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는 장자에 있는 이런 편들의 어떤 순서가 지금 여기서 예를 든 이 순서가 아닙니다. 실제 순서는 소요유가 맨 앞이고 그 다음에 제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실제 무는 장자에서 편의 순서하고 상관없이 그 중에 그 속에 어떤 여러 편들이 어떤 부분은 그 장자의 일생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앞에 서해진 작품이고 어떤 것은 좀 뒤에 서해진 작품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기 작품 성숙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성숙기의 대표작 그러니까 전기작품, 전기작품, 성숙되어가는 과정의 작품, 그리고 성숙기의 대표작,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